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이 결국에는 국임당에서 징계를 받을 모양입니다. 국임당 중앙윤리회는 가세연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윤리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고,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에 준비가 되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고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윤리 관계자는 징계 여부나 수위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현재 제명과 탈당 권고, 그리고 당원권 정지, 그리고 경고 등 4단계인데, 징계가 확정이 된다라면 사실상 이준석은 대표직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윤리회의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다라는 것은 가세연이 제기한 그 의혹이 사실이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린다고 해석할 수 있는 듯 합니다. 결국 했냐 안 했냐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전자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 정치적 생명도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준석이 뿌린 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윤석열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팽당하는 모양새인 듯 합니다. 선거 기간에 윤석열보다 본인의 정치를 했던 이준석, 윤석열 입장에서는 벼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다음은 바로 안철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서 온갖 억가를 부리면서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해 왔는데 똑똑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확실한 징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이제서야 느끼게 될 겁니다. 윤석열의 검찰 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자, 한편 검찰 정상화 입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 법사위 안건 조정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안건 조정위 구성이 일단은 보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광원 법사위원장은 안건 조정위를 열어서 여야 협상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당 지도부도 같은 생각이라며 일단은 박병석 의장 중재로 진행되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우선 진행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위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 안건 조정위와 전체 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로 이어지는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피력하면서 일단은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지키는 선 안에서 법안 수정 여지를 열어둘 것이라며, 협상이 결렬이 되면 즉각 민영배 의원을 포함한 안건 조정위를 구성해서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에는 박병석의 중재로 열릴 이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일정 부분 협상할 수 있는 안건을 두고 1차 협상을 한 뒤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바로 법사위 안건부터 시작을 해서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포석입니다. 어제 민주진영 일부 유튜버들과의 관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차피 저들과의 협치가 되지 않을 것은 불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명분은 어느 정도 만들겠다라는 포석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국회의장인 박병석의 결단입니다. 박병석은 시종일관 여야의 협치를 주장하고 안건을 협의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을 때 과연 박병석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협조를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검찰 정상화 입법안의 가결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고로 모든 열쇠는 현재로서는 박병석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병석을 신뢰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모습 속에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국임당 역시도 박병석에게 민주당에게 협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든 압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수 총장도 박병석을 만나 입법 반대에 대한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박병석이 저들의 압박과 겁박에도 굴하지 않도록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비판적인 메시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박병석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영웅으로 남느냐 아니면 역사의 대역 죄인으로 남냐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박병석이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매우 힘들 것입니다. 박병석은 앞서 전직 국회의장들을 만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몰아붙여서 여야의 극한 충돌이 발생을 하면 누가 이기든지 애꿎은 국민만 이리 맞고 저리 맞는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은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맞습니다. 국민은 그만 파시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은혜를 입어서 6선까지 하셨다면 이제 박병석도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은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당내 반대하는 목소리 없는 거 아닙니다. 조홍천 의원을 비롯해서 이소영 의원 그리고 이재명계로 불렸던 김병욱 의원까지 반대를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민주적인 절차 다 따지다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했던 민주당입니다. 저들은 총칼을 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쪽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싸울 명분부터 찾아야 한다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지요. 이번에 검찰 정상화 입법 못하면 진정 어떻게 되는지 다 알 텐데도 말입니다. 여튼 지금은 비판은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부 총질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다 기억해 놓겠습니다. 그 대가는 치러야 하니까요. 자, 한편 윤석열이 지명한 이 내각 인선들에 대한 의혹들이 연일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동안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그토록 도륙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열통이 터집니다. 윤석열의 40년 지기 절친 정호영은 말할 것도 없고 한덕수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까지 그리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의혹들도 뻥뻥 터지고 있는데 이거 다 열거해드릴 수는 없고 가장 기추가 주목되는 한동훈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냐, 세상에 외제차 살 때 내야 하는 도시철도 채권이나 지방채 등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그것 몇 푼 아끼겠다고 자신의 주소지를 서초구에서 불이시로 한 달 동안 옮겼다가 다시 한 달 후에 서초구로 옮기는 꼼수까지 부렸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한동훈의 아내 진은정 씨가 한 일입니다. 시쳇말로 있는 놈들이 더 한다더니 딱 맞는 말인 듯 합니다. 돈 몇백만 원 아끼려고 위장 전입이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저들은 쉽게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아끼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외제차라고 보도하는 곳이 MBC밖에 없다. 내 딸이 포르쉐 몬다고 허위 보도하던 언론들이 점점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레기들 바짝 몸 낮추고 있겠지요. 검찰 정상화 입법 마무리되고 지방선거 끝나면 최강욱 의원이 발의했던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도 드러난 의혹들 보면 청문회 통과는 그렇게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